양산 선생님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아까 후상행에서 그 비비 상태, 비비 상태에서요. 음. 그 상수니까 행은 굳이 수상에서, 상수에서 마무리가 됐으니까 그 행이 필요로 하지 않는데 그 행은 결국 수의 밑바닥인 무덤덤이 결국 그 의도의 그 발동을 그 생각을 일으키는 걸로 말씀을 무덤덤한 하셨, 느낌은 예, 그, 그, 그 색계에서 사선에 들어갈 때 그건 너무 미세해서 다뤄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고라키우만 소멸된 상태죠. 예. 그래서 고라키우가 소멸되고 무덤덤한 느낌은 그거는 그 행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갈무리 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비상 저 정해서 다루는 건가요, 그것을? 그렇죠. 그래서 예, 이거는 보통 사람에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그 행은 인식의 주체가 돼요. 그 주관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예. 이 행의 정체를 모르면은, 비상비비상체에서 나라는 것은 존재한다라고 아뜨마 개념으로 오해하고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우타카 라마부타 그 상키아이 스승이 아직 뿌르샤가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했던 것은 행이 무엇으로 만들어지고 행이 어떻게 이렇게 그 소멸되는지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걸 자아라고 착각을 하게 된 거야. 아, 예. 그러니까 인도 육파 철학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행의 관문을 넘지 못해서 자아가 존재한다. 이 행의 그 무덤덤한 느낌들이 인식하는 주체, 알의 주체를 형성하거든요. 예. 보통 탐진이라는 거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오는 게 아닙니까, 보통? 그 의식이 음. 대상을 봤을 때, 집착이 자꾸 쌓이게 되면 탐진이 형성돼서 아가 그러니까 형성되잖아요. 알아차림이 없이 의식이 느낌을 경험하게 되면 탐진이 저절로 생기게 돼요. 스님 말처럼. 그러니까 예, 해탈을 하려면은 알아차림을 통해서 탐심과 진심, 다시 말해서 조, 락수와 고수, 즐거운 느낌과 괴로움의 느낌이 그렇게 다음 생으로 혹은 다음 찰나로 상속하지 못하도록 알아차림을 통해서 단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알아차림으로 단절하지 못하면 그 수는 고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락수는 락수로 앞으로 가고 상속을 하고 고수는 고수로 상속을 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제 이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 문사수 사망에서 문과 사가 충분히 형성돼야지만은 그 발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그 수를 어떻게 알아침을 통해서 멈춰야 되는지가 이게 교리적으로 정리된 사람들은 교리적으로도 알아요. 예. 그런데 교리가 정리가 안 된 사람은 왜 이 수를 다 알아차리고 어떻게 상속을 끊는가를 거의 태반이 모르죠. 자, 시간이 됐어요. 다들 들어오세요. 다들 들어와서 이제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에 대한 오해와 착각, 그 다음에 아에 대한 탐진, 이것이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나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이 의식이 굉장히 미세해야 돼요.
나라고 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 불교와 대승 양쪽에서 공이 인정을 해요. 초기 불교에서는 오온무아를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반야신경을 보면은 반야신경에도 어,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람일 것이, 반야바라미를 행할 때 반야바라밀이 뭐예요? 온 개공, 온 자성 개공, 온의 자성을, 온을 보는 것이 바로 반야바람이래요. 그래서 반야바라밀을 행하고 나니까 온의 자성이 다 공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무자성이라는 것을, 이제 그 결과로서 고통이 소멸한다. 이게 반야신경의 원리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중간학파라고 한다면은, 유식학파는 세친보살이죠. 세친의 오온론이라는 텍스트가 있어요. 논장인데 여기에서 오온무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불교뿐만 아니라 중간 유식학파가 공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오온개공, 오온무아라고 이제 하는 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세 개의 학파에서 동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오온을 항상 어, 항상 오온에 이제 오온이 오온을 나라고 착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그 세약파에서 기본 논리예요. 오온을 나라고 착각한다. 자, 그러면은 오온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오온을 나라고 착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온을 이제 우리가 색, 수, 상, 행, 식 이렇게 다섯 가지로 얘기하죠. 자, 자, 빨리어로 반짝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반짝 다섯 개, 칸다 다섯 개의 가지. 그래서 오온의 다섯 가지의 모임, 이제 이렇게 해석하죠. 그래서 루파, 웨다나, 산냐, 상카라, 윈냐나라고 그렇게 해요. 요게 간단한 것 같지만 내가 수십 년 동안 남방에서 여러 학자들과 남방의 여러 명상센터에서의 그러니 이제 수행자들과 수행을 가르친 사람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립이 된 사람이 참 드물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어, 수행자들은 내가 남방에서 수행자들은 내가 번역한 것을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아주 빠르게 교학을 하지 않았어도 교학을 한 사람도 공감을 해요. 그래서 내가 번역한 것은
수행자들이 실용적으로 실천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번역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루빠라고 하는 것은 색이다라고 그렇게 루빠띠 이띠 루빠. 그래서 이제 루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 모양이 있으니까 색이다. 또 루빠라고 하는 것은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색과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존재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색이다. 이제 이것은 이제 현대 물리학에서 물질에 대한 정의하고 똑같아요. 물질들은 같은 공간에 동시에 존재하지 못해서 물질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물리학에서. 마찬가지로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공간에 서로 존재하지 못해요. 그리고 서로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루파. 그다음에 두 번째로 루파띠띠 루파.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변하기 때문에 색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쉽게 우리 몸을 색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 그다음에 구사론에 가서는 몸만 색이 아니고 3개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물질까지도 색으로 넓혀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 다음에 아비담마에서도 초기 불교에서도 점점 그런 식으로 확장해서 이해하게 되고, 그러나 처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몸을 강조를 했어요. 온에서의 색을 많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쉽게 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가운데서 몸을 색이라고 하면 되고, 이 몸은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졌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베다나인데, 요것의 어근이 with, to know, 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는 것 가운데서 느낌하고 관련된 것을 전부 다 센세이션, 그 몸이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들, 5가지 감각기관이 느끼는 것을, 그러니까 5가지 감각기관이 다른 대상들과 촉해서 느껴지는 것, 그런 센세이션을 수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전통에 의하면 이 수가 고수, 락수, 불고, 불락수. 불고, 불락은 이제 불고, 불락은 무덤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전에 2005년도에 이제 그 미얀마 스님이 와가지고 통역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불고불락이라는 말을 쓰더라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 요즘 사람들이 불고불락이라고 하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무덤덤이라고 사용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괴로움과 즐거움과, 자, 괴로움은 뭘 말하고 즐거움은 뭘 말하냐. 자, 여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다면, 어, agreed sensation.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인 어떤 몸과 마음의 상태가 있는데, 그 상태하고 동의가 되는 것은 락수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몸의 상태하고 디스어그리, 동의가 되지 않는 그런 느낌들을, 그거를 녹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고 했어요? 질문인가요? 녹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확인했는데 지금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녹화되고 있어요. 네, 녹화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휴식 시간에 내가 잡담한 것도 그대로 끄지 않고 녹화가 돼 있어서 내가 지금 잠깐 놀랐어요.
그걸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지. 자, 그래서 어, 락수, 불고블락, 락수와 고수, 괴롭다, 즐겁다라는 느낌이, 음, 그러니 이제 agreed sensation, disagreed sensation, 이렇게 철학적으로 그렇게 풀이를 하기도 한다. 이제 그런 게 있고요. 느낌은 여러분들이 뭐. 자, 그런데 여기서 수행을 할 때 이런 질문이 생겨요. 이런 괴롭고 즐겁다라기보다도 여러 가지의 그냥 기본적인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딱딱하다, 부드럽다. 그러니까 좌선할 때 이 발이 서로 부딪힐 때 딱딱하고, 그 다음에 부드럽고, 축축하고, 그 다음에 건조하고, 이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럴 예. 때 이것은 느낌에 속하나 어디에 속하나, 향 선생님? 이것도 지수화풍을 느끼는 거니까요. 그래서 느낌에 속한다? 네. 자,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미얀마에 가면은 명상센터에서 이거 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있는데, 내가 그래서 뭐라고 회통을 쳐줬냐면은, 우리 경전에는 이 세 가지의 느낌, 고수락수, 불고불락수를 얘기해요. 자, 이것은 삼무르띠 베다나, 세속적인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지수화풍 사대를 느끼는 것은 빠라마따 베다나, 진재의 느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느낌은 속재의 느낌, 고수락수, 불고불락수를 얘기하고, 진재의 느낌을 추구하는 것은 그건 명상센터에서 알아차림을 할 때 하는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다. 그거를 음, 그리고 그것은 속성의 주체가 뭐냐면 색이에요. 지수화풍 4대를 느끼는 것은 그런 차이를 생각하시고, 샀냐? 요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이제 그런 것인데, 이제 3 플러스 냐, 3 플러스 냐. 그래서 냐, 쌈은 투게더예요. 냐는 knowing, 알미예요. knowing. 자, 그래서 knowing together. 그 뭐뭐과 함께 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인식 과정을 살펴보면은 보통 야 하면은 지각작용이에요. 지각작용을 할 때, 물론 이제 이게 단어가, 내가 표현하는 단어는 뭐냐면 지각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아는데 아직 미지정 분별, 아직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를 지각이라고 한다면, 자, 요것을 영어로 말하면 산냐는 recognition이에요. 자, cognition은 지각작용이고, recognition, 마음의 기억에 의해서 인식되어지고 재해석되어지는 것이 바로 산냐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다섯 가지 감각 기관에 의해서 지각된 안, 이, 미, 설신의 다섯 가지의 그 의식은 지각의 상태라고 한다면, 이 안식에 의해서 받아들인 이미지를 마음이라고 하는 도서관에서 다시
쭉 이렇게 회로를 돌리는 거예요. 자, 어떤 형태가 딱 들어왔어요. 형태가 들어왔을 때 형태가 색깔로 칼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형태로 들어오기도 해요. 이 형태와 칼라가 들어왔는데 대상이 누군지를 지금 모르겠어. 그럼 마음이 받아들여 가지고 마음에 기억된 그 회로를 도서관을 싹 돌려요. ABCD 쭉 돌려서 이 스님은 지성 스님이다 라고 할 때 지성 스님이라고 하는 것은 리코니션이에요. 뭐냐면은 재지각하는 거예요. 지각한 것을 자기의 기억에 의해서 해석하고 인식하는 작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콩니션과 리콩니션과 그 다음에 그것을 산냐를 퍼셉션이라고 영어로는 번역하는데 여러분들이 철학사전을 퍼셉션을 한번 찾아보면은 그러면은 이 퍼셉션 인식은 리코니션이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어원적인 해석이에요. 어떤 5가지 감각관으로 지각한 것을 마음에 의해서 인식한 것, 마음에 의해서 재인식한 것을 샀냐라고 한다면 이제 붓다고사는 청정도론에서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면은 요 산야를 목수가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줄자로 먹줄을 튀기는 거예요. 먹줄을 튀겨서 이렇게 딱 이렇게 잘라야 될 때를 지적을 한 거예요. 자, 향산 스님, 예, 먹줄을 목수가 튀기는 것은 가로 세로로 튀기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표시를 해서 자르기 위해서 재보는 겁니다. 거기를 표시를 해서 자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심볼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심볼.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트래픽을 할 때 레드 트래픽이 있고 그 다음에 블루 트래픽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옐로우가 있죠. 레드, 블루. 자, 그 색깔은 신호등의 색깔은 그것은 심볼인데 그걸 뭐를 말하냐면은 빨간 것은 위험하니까 가지 마라. 그 다음에 파란 것은 가도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언어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산야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음, 세친보살과 그 다음에 법칭보살의 인신론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단어에 대해서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산야와 윈야나를 이 산야는 사만냐를 사만나 락샤나 이띠 산야고 그다음에 윈야나는 위셰샤 락샤나 이띠 윈야나라고 해요. 자, 그래서 식은 위셰샤 락샤나를 아는 것이고 비셰샤 락샤나 이띠 빈냐나고 이거는 사만냐 락샤나 산냐는 사만냐 락샤나를 아는 것을 그거를 바로 산냐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사만냐라고 하는 것은 공통의 성질을 공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비셰샤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그래서 요거는 자상이라고 그래. 스스로의 상을 안다라고 비셰샤 락샤나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과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사과를 지금 생각하지 않고 사과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사과를 여러분들이 각각 하나씩 들고 있으면서 색깔을 보고 모양을 보고 맛을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사과를 알 수가 있는데 사과의 각각의 색깔과 모양과 맛을 직접적으로 테스트하는 것은 위셰샤 락션 하겠어요? 아니면 사만냐 락션 하겠어요? 위세사 낙사나. 사과의 각각은 전부 다 맛도 다르고 사이즈도 다르고 색깔도 미세하게 다르고 다 각각 달라요. 그래서 자기만의 고유한 성질이 있어요. 그거를 자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모든 종류의 그 사과, 부사, 홍옥, 뭐 이런 그 모든 사과들 사이즈 다른 것도 사과라는 이름 하나에 다 모아버릴 수 있죠. 그건 뭘까요? 사만냐 낙사나. 언어로 공통적인 모양, 사과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의 공통적인 모양 하나로 잡아서 그렇게 퉁을 치는 것이 바로 사만얄 락샤나 공상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공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적이고 개념적인 것이고 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적이고 개념적이라기보다도 하나하나의 특성을 경험하는 것을 그것을 자상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결론을 짓자면 상과 식의 차이점은 뭐냐면 상은 대상을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것, 개념을 활용해서 대상을 이해하는 것을 상이라고 하고 식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대상들에 대해서 고유한 성질을 접촉을 통해서 아는 것을 식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경전에서 이 산야, 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 노트를 이제 보내줄 거예요. 경전에서 이 산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이제 예시와 예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산야를 쿠살라 산야와 악후살라 산야로 경전에서는 계속해서 나누어서 얘기를 해요. 자, 쿠살라 산야라고 하는 것은 개념 혹은 생각인데 선한 것과 선법과 짝을 이루어서 생각하는 것이 쿠살라 산야예요. 자, 그러면 아쿠살라 산야는 뭐냐? 악법과 짝을 이루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쿠살라 산야예요. 자, 그 예를 들어서 쿠살라 산야는 뭐냐? 사물을 볼 때 아니차 두카 아나타 고 무상 무하라고 생각을 해서 디태치먼트 집착을 없애는 생각을 하는 것은 무슨 산야라고요? 쿠살라 산야. 그 다음에 이 사물을 바라보면서 영원하다, 즐겁다, 이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오해하고 집착을 일으키고 번뇌를 일으키는 것을 아쿠살라 산야라고 그렇게 해요. 자, 그러면은 이 예문을 통해서 산야를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이 산야. 생각. 생각, 그냥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중국어가 생각상으로 번역한 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일리가 있어요. 근데 생각인데 여기에는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내 그 책에 보면은 생각을 크게 이해와 그다음에 이해와 시비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 라고 그렇게 설명이 돼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생각을 일으킬 때, 벌써 사람은 에고가 작용해요. 유식으로 말하면 칠식이 작용해. 그래서 생각의 주체는 트럼프하고 같아요. 트럼프가 일으키는 생각은 다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어요? 자기 나라 Make America Again. 자기 나라의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모든 생각이 이루어졌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싸움에 끼어들 때도 그것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관세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전부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되게 똑똑하고 정직하고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욕심이 많은데 정직해요. 자기를 그대로 드러내니까 우리가 인간의 심리를 그대로 알 수가 있어.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심리를 그대로 드러낼까요? 안 드러낼까요? 보통 많이 사람은 가르쳐. 선하고 착해요. 선하고 착한 사람들은 뭐를 가져야 돼요? 위선을 가져야 돼요. 이 말 동의하나요? 선하고 착한 사람들은 위선의 가면을 써야 돼요. 장단스님 동의해요? 가면에 쓰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을 드러나기 위해서 가면을 좀 써야 무슨 선을 드러나기 위해서. 적어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알아서 부끄러워할 줄을 알아. 부끄러우니까 가면을 쓰는 거야. 그 나쁜 짓을 할 때 가면을 안 쓰는 사람은 선악을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선악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나쁜 짓을 할 때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위선이라는 가면을 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교의 그 시기에 있어서 굉장히 체면을 많이 차리고 가면을 많이 쓰는 이유가, 선악에 대해서 유교에 대해서는 계속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위선의 가면을 쓰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위선적이 되는 모습은, 그런 것은 당연한 인간의 심리고, 그것도 착한 마음이 있고 선악을 구분할 줄 아니까 위선의 가면을 쓰는 거예요. 위선의 가면을 안 쓰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요. 선악의 판단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관하기 위해서, 관찰하기 위해서 위선의 가면을 안 쓰는 사람인데, 우리 불교에서는 후자가 돼야 돼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 위해서는 위선의 가면을 쓰면은 나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 나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니까 나의 실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선의 단점은 뭐냐면은 내가 진짜 어떤 상태인지 나를 알 수가 없어. 진단할 수가 없어. 위선의 가면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본질을 알려면 위선의 가면을 이제 벗겨야 되는데, 위선의 가면을 벗기고 나면 뭐가 남느냐? 나의 몸뚱어리,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진 몸뚱어리와, 이 몸뚱어리가 5가지 감각기관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5가지 감각기관에서 느낌이 발생하는 거예요. 5가지 감각기관에 괴롭거나 즐겁거나 무덤덤한 느낌들이 발생해요. 자, 느낌들이 발생하면 그 느낌들이 나의 몸에, 그 다음에 나의 에고에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으로 분리하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수준이 높은 사람은 이 생각을 어디로 하냐면은,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라고 하는 시비를 가지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은 크게 양면으로 있는데, 이해와 시비라는 바탕 속에서 생각을 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 생각하는 것, 남들이 생각하는 것, 남들이 말하는 걸 가만히 관찰해 보면 다 어디에 프리즘을 통과하냐면, 그 생각들은 이해와 시비의 프리즘을 통과해서 생각을 해요. 이 생각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이유가 이 생각의 발생과 소멸을 알지 못해서 뭉뚱그려서 하나로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생각과 그다음에 느낌들, 수와 상이라고 하는 바탕을 가지고 내 인생을 설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쌍카라라고 하는데 쌈 플러스 까르 까로띠 행하다 어근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 행위를 하는데 뭐뭐와 함께 해요. 무엇과 함께를 하죠? 탐진. 탐심과 진심이라고 하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런 마음과 함께 행위를 하면은 자, 그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죠? 그걸 까르마라고 그래요. 의도? 뭐, 만약에 행위를 하는데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이 행위를 하면은 광 교수님 뭐라고 그래요? 끼리야. 작용이 있다고 그래. 까르마라고 하죠. 그래서 까르마와 끼리야. 공통점은 뭐냐면은 행위를 하는 게 친구의 삼업의 행위를 하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까르마, 끼리야. 그런데 탐진과 함께하면 까르마고 탐진이 없으면 끼리야. 그래서 탐진이 없는 아라한이나 부처의 행위를 전부 다 끼리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쌍카라는 그 탐진과 함께하는 그런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행위들은 뭐 때문에 할까요? 지금 이제 4시가 다 됐으니까 조금 있으면은 어디 가야 되죠? 강의 끝난 다음에 맞죠. 화장실 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 자, 화장실 가는 것은 그거는 무슨 행위예요? 까르,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하는 행위예요. 진심과 관련돼 있어요. 자, 그래서 탐진을 너무 막 그냥 깊이 생각하지 말고 탐심은 attraction, 잡아당기는 거고 진심은 repulsion, 내치는 거예요. 화장실 가는 것은 내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진심과 관련된 이제 행위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5시 20분이 되면은 어디로 가야 되죠? 뭐, 공양간을 가야 돼요. 자, 공양간을 가는 행위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탐심. 어트랙션. 잡아 당기기 위해서. 음식을 잡아 당기기 위해서 공양간을 가는 거야. 인간의 그 모든 행위가 여러분들이 모든 행위를 아누사띠 따라가면서 행위를 해보면 전부 다 탐심과 진심, 어트랙션과 리팔션 때문에 모든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행위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으니까 욕구라고 나는 욕구, 욕망이라고 그렇게 번역해요. 자, 그런데 이 행위들은 어디에 바탕을 두냐면은 공양간에 갔어. 공양간에 가서 4가지의 반찬이 나왔어. 하나는 콩이고, 또 하나는 무고, 또 하나는 파래고, 또 하나는 국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골고루 다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한 가지를 잘 안 먹어요. 나는 예전부터 요즘에는 좀 달라졌는데, 콩이 그렇게 소화가 안 되고 안 받더라고. 요즘에는 달라졌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래서 콩이 있으면은 항상 그건 그대로 저기 했어요. 자, 그래서 콩은 리팔션, 신에 가까워요. 그 다음에 나는 무가 있으면 무는 다 먹어버려요. 파래하고 무가 들어옵니다. 그거는 어트랙션, 그런 탐하고 관련돼 있어요. 자, 그런데 무하고 콩을
먹고 안 먹는 것은 내 과거의 기억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요. 내가 과거에 먹었는데 느낌이 좋았던 게 있고 느낌이 안 좋았던 게 있어요. 그런 것이 여러 번 반복되면은 고수는 피하고 락수는 그것은 계속해서 잡아당기게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이 또 나에게 이롭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싫은 느낌이 있는 것도 먹고 해롭다고 생각하면은 예전에 한 4, 5년 전에 우리 학인 중에서 그 팥이 들어간 찹쌀 도넛을 설탕에 묻혀가지고 일주일에 한 2번씩은 나가서 사오는데 원장 스님이라고 또 항상 갖다가 사줘요. 그렇게 사다 줬는데 내가 거부하면 안 되잖아요. 그 공덕을 상실하게 하는 거잖아요. 계속 먹었어. 그 스님이 발바닥이 아프대. 내가 3개월을 그렇게 먹었더니 인생에 없었던 발바닥이 아픈 통풍이 생겨났어. 그게 이제 기름에다가 튀기고 설탕이 있는 게 몸 밖으로 다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발바닥에 고여 있어서 통풍이 생긴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다음에 가져오는데 나는 먹고 싶지. 먹고 싶지만 그러나 내 몸이 안 좋다고 생각하니까 내 몸에 해롭다고 생각하니까 욕구가 발생하지가 않죠. 그래서 욕구를 발생할 때는 기본적으로 좋은 느낌인데 좋은 느낌도 나에게 해롭다고 생각하면 욕구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와 상이 경우의 수로 계속 작용을 하면서 욕구가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와 상을 다스려야 욕구가 다스려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 상, 행, 식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느낌들이 있고 이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욕구가 발생하죠. 요즘에 내가 좋아하는 느낌과 그다음에 이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레몬이에요.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레몬을 짜가지고 레몬즙을 마시거든요. 맛도 괜찮고 그다음에 이것이 나에게 이롭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제 레몬을 좋아하는 욕구가 생겨요. 그건 행이에요. 수와 상에 의지해서 행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쿠팡에다가 계속 레몬을 주문을 해야 돼. 그래서 레몬이라고 하는 색이 나의 곁에 오게 돼요. 자, 그래서 수와 상에 의해서 행이 있고 행에 의해서 색이 이루어지는 오온이 서로 주고받는 연기작용을 해요. 연기작용을 하는데 지금 식을 지금은 일단은 이 식에 대한 설명이 길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따로 파트를 가지고 하는데 이 식은 이 색수상행과 서로 연기작용을 하지 않아. 이 식은 항상 색과 함께 있을 때도 아는 마음이고 느낌과 함께 있을 때도 이 식이 있어야 되고 생각을 할 때도 식이 있어야 되고 욕구가 일으킬 때도 식이 있어야 되고 모든 곳에 두루한 것이 식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온에 대해서 그와 같이 설명을 했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 이제 부처님이 설하신 그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설하신 무아상경, 이 무아상경을 설하시고 5명의 비구가 전부 다 아라한과를 얻게 되었죠. 그래서 무아상경을 한과 함께 이제 무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는 분들 질문해 주세요.
괜찮아요. 그 다른 분들도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오디오 열고 다른 분들도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스님, 네. 아이고, 질문해도 누가 되겠습니까? 어느 스님이에요? 소리가 하울링이 돼서 잘 안 나오면은 거기에 문자로 질문하는 게 있어요. 켰어요. 예. 여보세요? 들리세요, 스님? 누구세요? 자기 이름을 먼저 밝히세요. 아, 법정입니다. 아, 법정 스님. 네, 말씀하세요. 네네. 그, 아까 쿠살라 샤냐라, 쿠샬라 산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그냥 이해하기로는, 네. 쿠샬라 산냐는, 그러니까, 모든 사물을 내 것이라고,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오해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것도 나쁘진 않는데, 그냥 언어적으로 정의로 하면은 불선법이에요. 불선한 생각들을 아쿠살라 산냐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 어떤 것이 불선한 생각이냐? 이제 그것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는데 영원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 즐거울 것이 없는데 즐겁다고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괴로운 것을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것, 부정한 것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나가 없는데 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건 그 중에 하나죠. 이렇게 네 가지의 전도된 생각, 이 전도된 생각을 아쿠살라 산냐라고 한다. 이제 그렇게 경전에 또 나와 있죠. 이해되셨나요? 네, 이제 그런 모든 악한 생각의 근원은 나가 아닌 것을 나로 생각하고 나의 것이 아닌 것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사이콜로지컬, 그러니까 심리학적 근원은 되겠죠. 아쿠살레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아까 내가 설명하는 대로 얘기해야 되고요. 자, 다른 분들 질문 없을까요? 자, 그러면 오늘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비 세 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내일, 잠깐만요. 내일 특별한 저기가 없는 분들은, 입학식하고 졸업식은 교육원에 사진을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한 저기가 없는 분은 가급적 나와서 사진에 찍히는 것이, 이롭고요. 그 다음에 내일 나오시는 분들은, 선물이 있는데, 교재를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교재인데 다 나눠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들 원래 구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입학식 오는 사람들에게만 이제 선물로 나눠주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내일 오후 2시에 그렇게 입학식과 졸업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내마셨습니다. 네. 음.